경제 신문 읽어줘.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가격 25개구 동반 상승. 21개월 말 상승 폭도 확대. 서울 25개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일세히 상승했다. 모든 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최근 2주간 축소된 매매가 상승 폭도 다시 확대됐다. 14일 한국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13%로 집계됐다. 서울 25개구 아파트 가격이 전부 상승한 것은 21년 12월 첫 주 이후 처음이다. 이같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도 접수하기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대출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겸임교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강남, 잠실 등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며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대출 제한도 커진 만큼 추격 매수세가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7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서울 매물량이 역대급으로 나와서 아마 지금 데드캣 바운스의 전조, 데드캣 바운스, 전조라는 표현을 좀 안 맞고 데드캣 바운스의 근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30년 된 노후 건물 승강기 설치했더니 3에서 5층 임대료 껑충. 서울교대역 더블 역세권 불구 계단식 5층 건물 불편 호소. 건물 내부 여유 공간 활용해 엘리베이터 새로 만들어. 밝은 화강석으로 외벽 공사. 화장실도 깔끔하게 새 단장. 새 건물처럼 멋지게 변신. 승강기 유무에 따라 건물 임대료는 큰 차이가 난다. 승강기가 있으면 상층부나 하층부 임대료에 거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상층의 전망이 좋으면 중간층보다 임대료가 높다. 승강기가 없으면 임대료는 위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20에서 30%씩 내려간다. 임대료는 내려가고 공실 가능성은 비례해 증가한다. 축조 시점에 건축비를 아끼려는 건물주의 아니란 판단과 임대수익 감소와 건물 가치 하락을 초래하니 고민스럽다. 우리나라 리모델링 기술의 능력이 발전에 따라 당초 승강기가 없던 건물에도 문제없이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계단 중간에 화장실 자리를 드러내어 설치하거나 건물 내부의 일부 공간을 할애해 설치하는 방법인데 이는 가장 흔한 방식으로 비용은 대략 1억 원 전후다. 둘째, 계단실을 통째로 절거한 뒤 승강기와 계단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구조 보강 비용과 계단실 재설치 비용이 발생하므로 첫 번째 방식보다 최소 1억 원 이상 추가된다. 2억 이상. 셋째, 건물 내벽에 덧대어 설치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사방을 살펴보고 승강기를 외부에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12층 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로 인정받아 용적률과 건폐율을 산정할 때 승강기 공간만큼 제외해주는 혜택이 있다. 즉,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법정 허용치를 꽉 차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에 공제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 건물 외부에 관로를 덧대어 설치 공사를 함으로써 시공이 수월하다. 만일 건물 내부에 설치하면 철골 등을 이용해 구조 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부동산은 여기까지. 다음 경제, 금융, 주식. 테마주만 보이는 요즘 증시. 1일 2테마주. 변덕 심한 날도. 대형주 부진 박스피 장세 지속. 테마주 쏠림 현상 한층 심해져. 이달 개인 거래 비중 70% 넘어. 기관은 10%, 외국인 18%에 그쳐. 중소형주 위주 단타 거래 극심. 초전도체 맥신 계속 하락다. 증시를 이끄는 대형주 주가가 지지부진한 박스피 시장에 갇히면서 테마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증시 대기자금이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액은 올해 증시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면서 갈 곳 없는 돈이 테마주에 몰린 탓이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신규 유동성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테마주로 몰려가면서 증시거래 대금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달 들어 70%를 넘어 올해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시장 주도권이 중소형주 플레이를 하는 개인들에게 가고 있는 것이다. 4월에는 코스닥 대장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뜨거워지며 개인들은 2차전지 대형주 위주로 활발하게 거래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일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20조 4,900억 원으로 올 초에 취했던 8월 중순 20조 5,500억 원에서 육박하고 투자자 예탁금 역시 51조 원으로 8월 초 대비 10% 정도만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테마주는 과거 유력 정치인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종류가 다양하고 단기적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7월 말 초 전도체로 불붙은 테마주 장세는 8월 중순 맥신, 8월 말 양자 컴퓨터와 수산물, 9월 초 인공지능 의료와 비만 치료제 등으로 재빠르게 투자 대상이 이동했다. 주로 하나의 테마가 오르면서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이 종목도 관련주라는 식으로 소위 제보가 올라오면서 여러 소형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테마가 지속되는 기간도 과거보다 짧아졌는데 이는 하나의 테마를 오래 끌고 가기보다 가격이 덜 올라 가벼운 종목들로 관심이 이동하는 추세로 보였다. 테마주 투자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에서 당분간 테마주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처럼 금리나 환율 매크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 위주의 수급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달 1일부터 재개된 차액 결제 거래 CFD 역시 테마주 장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CFD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은 개인 전문 투자자로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성향을 띠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공매도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가능한 상황에서 테마주 투자자들이 노리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공매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단기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뛸 수도 있다. 두 번째, 성장주 대신 가치주, 이참에 옮겨 탈까? 성장주는 조정, 가치주는 상승. 미국에선 정유주, 금융주 본격 반등. 지금 미국 뿐만 아니라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두바이 원유, 두바이 해서 지금 정유 값이 원유 값이 엄청 오르고 있죠. 75에서 지금 한 95달러까지 오른 것 같은데. 전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오히려 미국 기술주가 주가를 치들한 가운데 고유가 바람을 타고 정유주들이 연중 최고점을 넘보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격히 빠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소외됐던 금융주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고 있어 순환매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코프로는 13일 90만원 선에 껴지며 3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포스코 퓨처엠도 이달 들어 10% 하락하는 등 상반기 상승장을 이끌었던 2차전지주들은 최근 들어 크게 주가가 조정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나 2차전지와 같은 기술주의 올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2분기 호실적을 내고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는 금융주들이 올해 말까지 양호한 주가 흐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가 시장 기대치보다 늦춰지고 있고 2차전지 역시 실적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이익과 배당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정유, 철강, 금융업종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며 시장의 호흡이 빨라지기도 했지만 최근의 순환매는 일시적이 아니라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슈퍼리치에 이어 개미까지 가세요. 올해 국채 구조 폭풍 순매수. 개인 국채 보유 2년 새 16배. 9,145억 원에서 14조 3천억 원 폭증. 금리 하락 시기 매매 차익 큰 20년, 30년 장기 국채 베팅. 수십억 규모도 시장에서 쏘아. 고금리 지속 수익 악화에도 긴축 종료 기대 속 투자 몰려. 추가 금리 인상 우려된다면 3년, 5년 만기 국채 관심. 고액 자산가들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국제시장에 개인 투자자들 진입이 줄을 잇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전체 발행액 가운데 25%를 보유한 국채도 등장했다. 개인의 국채 투자는 올해 10조 원을 돌파하며 전례 없는 국채 투자 붐을 일으키고 있다. NH투자증권 WM 사업부 총괄 대표는 국채 19-6과 같은 저쿠폰, 낮은 표면금리 국채는 절세 매력이 있다며 지금도 유효한 투자 수단 중 하나라고 밝혔다. 국내 대형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부자들의 자산 관리를 돕는 프라이빗 뱅커들이 저쿠폰 장기 국채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국채 19-6은 그 중에서 표면금리가 가장 낮아 아직도 찾는 사람이 많다. 여기서 개인이 많이 보유한 국채를 확인하자면 국채 19-6 2조 7,500억 원, 국채 20-2 2조 5,500억 원, 국채 20-8 국채 19-6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이거 19-6 20-2 19-6 국채 투자 붐이 일고 있지만 내려올 것만 같았던 금리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 수익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월 7,420원까지 올랐던 국채 19-6 장내 가격은 지난주 7,050원까지 떨어졌다. 이자를 무시하고 단순 매매 차익 수익률 계산하면 마이너스 4.98%다. 1,000만원 투자했다면 50만원 가까이 손실 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금리가 당분간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다시 꿈틀하는 물가를 잡고 뜨거운 고용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오면 장기 국채 투자자는 손실이 지금보다 더 불어나게 된다.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뭐 퍼센테이지 금리가 1% 떨어진다고 하면은 단기 국채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많겠죠. 반대로 만약에 손실이 생긴다 하면 더 단기 국채보다는 손실이 더 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너무 빠르게 반영했던 상반기 대비 채권을 매수하기 훨씬 좋은 상황이라며 연말이 되면 계절적으로 채권 매수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겠지만 적어도 10월까지는 개인의 채권 매수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지환 삼성증권 연구원.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